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원인 챕터 5 연습 문제를 저번 주에 안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좀 풀어볼 거고요. 계산 문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좀 뺐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3, 4, 5 세 개를 다 풀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보면 알겠지만 별로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2에 대한 건데, 이거를 제가 저번 주에 제 나름대로 풀었는데, 책에서 좀 쉽게 풀기 위해서 힌트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블록 형태로, 이게 다 지금 매트릭스들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이 아니라 여기 대각선에 있는 이 블럭들에 대해서만 구하면 된다 라는 정리가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긴 블록 형태의 매트릭스는 마치 이 매트릭스들이 각각이 숫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래는 아마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이 친구들을 전부 그 컬럼 벡터로 쓰면은, 네, 컬럼 벡터로 쓰면은 이거에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만약에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어떤 벡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에다가 x1을 작용을 시키죠. 그러면은 이게 작용시키는 결과가 이렇게니까 뭐 아마 어떤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마치 행렬을 진짜 숫자처럼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i, b 더하기 0, 0 한 게 첫 번째 그 블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i, c에 di 이렇게 되나요? 지금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여기가 제로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 b 더하기 d 제로 쓰고 그 다음에 제로 c 더하기 di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성분별로 해보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이 둘이 같다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보일 수 있고요.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매트리스 이건 숫자처럼 보는 거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매트리스가 이게 이제 곱할 수 있도록 잘 사이즈가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더하기 뭐 BG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거를 GB로 쓰면 이제 큰일 나요.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순서 곱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테크닉이 이제 어디서 쓰이질 거냐면요, 선택 2 내용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 그냥 블럭 단위로 뭉탱이로 계산을 많이 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빨리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셔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를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해 봤을 때 그게 이제 원래 전체의 디터미넌트가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을 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덕션을 어디다 쓰면 되냐면요, 이 뒤에 사이즈에다가 인덕션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1이면은 그건 다이어고널 형태니까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n-1 바이 뭐 n-1까지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놓고 하면은 이제 그거 있죠.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특정 컬럼이나 특정 로우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서브 매트릭스 만들어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면은 아마 간단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 쓰는 거라서 얘는 인덕션을 이제 그렇게 쓰면 된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전체 사이즈에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사이즈에 거는 게 그게 된다면 좋긴 할 텐데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를 어디다 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D의 사이즈에다가 인덕션을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면은 예를 들어 D가 뭐 F의 1/1이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그냥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뭐 K/K인 거에 대해서까지는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K+1/K+1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강제로 K/K 매트릭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 이렇게 해놓고 이쪽 맨 끝에 거 두 개를 이렇게 이 표현이 낫겠네요. 그래서 D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뭐 CB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할 때 쓰는 테크닉이 이제 서브 매트리스 이용하는 거, 그거를 해서 구한다면은 아마 이건 좀 책을 한번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네, 이게 그거네요. 이게 이 친구에다가 인덕션을 거네요.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친구의 사이즈가 k/k예요. 그래서 이 k에다가 인덕션을 거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에 대한 서브 매트리스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1, 0, 0, 0, 0, 0, 0이기 때문에 그냥 디터미넌트 얘들 여기를 i 프라임 뭐 d라고 쓰면은 디터미넌트 i 프라임 d랑 같겠죠. 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건 이제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d니까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힌트가 여기에다가 인덕션을 걸으래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얘는 여기에 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다가 인덕션을 줘가지고 서브 매트리스 만드는 거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 친구 이 친구 전체에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대각 블록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조던 캐노니컬 폼을 구하는 어떤 증명 과정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거라서 뭐 이거 그냥 해보시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어차피 뭐 이게 블록인지 아닌지 신경 안 쓰고 문제 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인덕션을 쓰면은 계속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얘랑 얘에 대해서 각각 구하면 되는 거 알고 있죠. 얘는 이제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될 거니까 뭐 전체가 분리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형태로 블록 어퍼 트라이앵글 형태가 돼도 여전히 대각선만 뭔가 구하면 된다 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긴 추가로 더 볼 게 뭐냐면은 A에 대한 전체 아이젠 밸류는 그 대각선분들에 있는 이 블록들의 아이젠 밸류랑 일치해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A의 아이젠 밸류, 이제 아이젠 밸류를 모아둔 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A의 아이젠 밸류를 다 모아두면은 그거는 각각의 블록, 그 다이어고널 블록들에 있는 아이젠 밸류들을 싹 다 모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멀티플리시티까지 보존이 돼요. 근데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해야겠죠. 각각에 있는 그 람다들을 더하면은 A 전체에 대한 멀티플리시티가 돼요. 그래서 지오메트릭한 것도 유지가 되고 알제브레이크한 것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각각 하면 되고, 사실 이것도 실제 계산할 때는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실제 계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문제 풀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5.2.4인데 일단 이거를 저희가 조던 캐노니컬 폼을 일단 저는 알고 있다 가정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그거를 쓰는 게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다 가정하고 이 문제를 좀 다시 바라보면요. 사실 이거는 5.2이기 때문에 캐노니컬 폼을 모르는 상태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저희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딱 블록 형태가 된 거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대한 아이젠 밸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그냥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멀티플리시티 중에서 지오메트릭하고 알제브레이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1에 대한 멀티플리시티는 각각 뭘까요?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1에 대한 멀티플리시티 지오메트릭은 얼마고 알제브레이크는 얼마다. 마이너스 1에 대한 지오메트릭은 얼마고 알제브레이크는 얼마다. 이걸 일단 한번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어차피 실수니까 복소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제너럴 아이젠 스페이스가 존재할 거예요. 그 제너럴 아이젠 스페이스가 형태가 A 람다 i의 K의 널 스페이스 형태로 나타나죠. 그때 이 K 중에 가장 작은 K를 인덱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1에 대한 그 인덱스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인덱스는 얼마일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제너럴 이 친구의 어떤 베이스를 만들 때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천천히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제너럴라이즈 된 그 스페이스의 인덱스가 아니라 아이젠 밸류 개수와 일치하죠. 근데 아이젠 밸류가 여기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한 번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자체로 그 원바이원 블록이기 때문에 알제브릭 한 것도 1밖에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K에 대한 인덱스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 대한 건 1이고요. 1에 대한 거는 3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되게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이게 딱 마땅한 문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엄청 깊게는 설명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1에 대한 제너럴라이즈드 된 그 아이젠 스페이스 형태를 쓴 거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 박스 개수가 베이시스 원소 개수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3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제가 박스를 이런 식으로 일자로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죠. 가로로 놓다는 소리 뭐냐면요. 가장 바깥쪽에서 어떤 x를 찾으면요. 그 x에 a-i를 곱한 것도 베이시스 원소고요. 거기에 다시 곱한 것도 베이시스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이제 여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에 어떤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빨리 구할 수 있죠? 딱 보자마자 r-1의 3승에 r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에 대한 멀티플리시티는 3이다. 이거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K를 구하라? 걔는 3이다. 이것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너럴라이즈 된 아이젠 스페이스죠. 네, 1에 대한 아이젠 스페이스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디멘션이 3인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멀티플리티도 3이에요. 둘이 같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5.2에서 보인 거고 정확한 내용들은 5.4에서 다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실 때마다 그 앞에서 뒤에 내용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을 보면은 람다가 아이젠 밸류래요. 그 다음에 K는 그냥 어떤 양수인데, 양의 정수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A-람다 K라고 하는 거에 널 스페이스의 원소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A의 아이젠 벡터라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그 아이젠 밸류는 무조건 람다가 된다. 이거를 보이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보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 K를 곱하면 제로가 된다. 근데 또 한편 보여야 되는 게 AX를 구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다 다시 한번 곱해보죠.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얘를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순서 바꿨을 때 나오는 게 제로라는 게 나오고 잠시만요. 이거는 이게 아니죠. 지금 제가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일단 x가 아이젠 벡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응되는 아이젠 밸류를 제가 람다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x라고 하는 친구는 저희 가정에 의해서 람다 프라임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젠 스페이스에 포함이 되죠. 이게 순서가 반대인가요? 람다랑 이건 대충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저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여기가 람다 프라임 i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이거에다가 얘를 교집합했을 때 만약에 람다랑 람다 프라임이 다르다면요. 이 둘의 교집합은 트리비얼한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했냐면요. 네. 만약에 람다 x가 람다에 대한 아이젠 아니, 이 방식도 뭔가 좀 아닌데요. 잠시만요. 일단 제가 지금 생각했던 아이디어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सब스페이스 관계를 유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람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다른 아이젠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둘은 이제 이 교집합이 제로가 되거나 완전히 일치하거나 둘 중 하나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친구랑 여기에 있는 친구가 동시에 만나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이냐 라는 건데 일단 뒤에 내용을 쓰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쓰면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람다랑 람다 프라임이 다르면요
a 마이너스 람다 i의 i랑 a 마이너스 람다 i의 j도 겹치는 게 제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얘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순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되는 길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를 써서 하는 건지는 지금 좀 긴가민가 하네요.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된다는 건 자체는 참이니까 한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네, 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원래 안 하고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다가 저 연습 문제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폴리노미얼 중에 좀 이름 있는 폴리노미얼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하나 있죠. 근데 그거에 대응되는 어떤 다른 폴리노미얼 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니멀 폴리노미얼이에요. 이 친구에서 이 미니멀은 뒤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디그리가 미니멀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작다라는 의미의 미니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현대대수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이제 그때는 이리듀서블이라고 하는 단어랑 함께 나타나요. 이것도 저희 책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자체 내용은 그 어펜디스 쪽에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선대 내용을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리듀서블은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실수 범위에서 못하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혹은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x 3승 플러스 2를 유리수에서 인수분해 하라 하면 못하죠. 근데 실수에서 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폴리노미얼이어도 그 언더라인 필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냐 될 수가 없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필드에 되게 의존하는 거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현대대수를 참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저 정도 저런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그 행렬과 관련된 정리 중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옛날 교과 과정에서는 행렬을 배웠거든요.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 제 다음 세대까지만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셨나요? 네. 그래서 저 다음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안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16학번으로 온 사람들부터는 안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17인가 그럴 텐데. 아무튼 이제 행렬에서 얘는 어떤 걸 배웠는지 혹시 배웠으면 이제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x2 행렬이 있으면은 또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주는 것 같긴 한데 이러한 행렬을 저희가 외운 적이 있어요. 이러한 방정식을 AD-BC 써가지고 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뭐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항상 제로다. 제로 행렬이다.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사실 얘를 지워볼게요.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 읽고 0이라고 했을 때요. 이 가능한 행렬이 a는 ai랑 di밖에 없나요? 이게 숫자라면 이게 맞죠? 숫자라면은 예를 들어 x-a, x-b가 제로면은 x는 a거나 b죠.
근데 이게 행렬로 바뀌면은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만족하는 이 친구가 제로가 되게 하는, 이 친구가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행렬이면은 얘를 다 만족시켜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걸 이제 영인자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제로 디바이저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제로 디바이저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행렬을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는 빠져가지고 교수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적분이나 공수 1회 할 때 벡터부터 가르쳐줘야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2x2가 아니라 n×n 매트리스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거꾸로 가요. 저희는 그걸 이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걸 만족하는 2차 함수를 찾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조금 다르게 가요. 접근을. 어떻게 가냐면요. A라고 하는 행렬을 그 자체로 n제곱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죠. 얘도 어쨌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 나가는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가 디펜던트로 바뀌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챕터 2, 챕터 3에서 계속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는 순간을 바뀌는 그 S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S는 유일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리니얼리 디펜던트니까 특히 이제 AS에 대한 개수는 제로가 안 돼야 돼요. 왜냐면 이 디그리를 가장 작게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AS의 개수는 살아있고 나머지를 더해서 제로가 되는데 이 CI들이 논제로인, 그러니까 논제로인 친구가 있는 그러한 걸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리니얼리 디펜던트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하냐면요. 이 개수를 가지고 다시 폴리노미얼 링을 하나 만들어요. 그 폴리노미얼 링을 A에 대한 미니멀 폴리노미얼 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바꿔 말하면은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 처음 보면 다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어떤 폴리노미얼 링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R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A를 갖다 박는 거예요. 이거 대입이 아니에요.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그 상수항에는 I를 붙여요. 그 행렬로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 가능하냐면요. A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A 행렬 3번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MAR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A를 대입하면은 이 식이 나오죠. 그럼 이게 제로 행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매트리스인 거예요. 이게 제로 매트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하는 차수가 가장 작은 다항식이다 라는 게 이제 이거의 정의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S에 대한 디그리가 맥시멈 M 제곱이까지죠. 맞나요? 맥시멈 N 제곱까지 가죠. 사실은 N 제곱보다 훨씬 밑에서 발생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정리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좀 나중에 나오네요. 네, 이 뒤에 나와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차수보다는 작아요. 그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이것도 아니네요. 맞네요. 맞아요. 네, 이거예요. 네, 이걸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A에 대한 미니멀 폴리노미얼링이 있고, 일단 별개로 임의의 어떤 폴리노미얼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 친구의 A를 대입을 해봤더니, 대입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대입을 할게요. A를 대입을 해봤더니 제로 행렬이 됐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QR이 존재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 이거를
MA라는 행렬이 MA라고 하는 그 다항식이 P라고 하는 다항식을 나눈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되는 이유가 이 MA의 차수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클리드 호재법, 제가 옛날에 한번 잠깐 얘기해 준 적 있죠.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돼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머지 텀이 붙어요. 나머지 텀은 항상 디그리가 나누는 디그리보단 작아야 돼요. 디그리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식을 잘 조작해보면요, NA도 제로 행렬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애초에 뽑을 때 이 MA라고 하는 이 다항식이 뭐냐면요, 이 다항식은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방정식 중에 차수가 제일 작은 거였어요. 근데 더 작은 게 나와서 제로가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가 파트가 사라져서 이런 관계를 항상 만족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첫 번째 티오리엄에서 증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A에 아이젠 어떤 페어가 있으면은 이 친구도 마치 X의 X가 이 친구에 대한 아이젠 벡터로 작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젠 밸류는 P 람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는 매트릭스를 대입한 거고요, 하나는 이제 아이젠 밸류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행렬이죠. 이 친구는 행렬이에요. 이 친구는 넘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마 증명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바라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인덕션을 보이면 돼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죠. A의 N에 대해서 X가 람다의 N에서 X인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X가 뭐 적당한 AX고 BX가 BX면은 A 더하기 BX는 A 더하기 BX다. 이 두 가지를 보이면은 그냥 이 폴리노미얼 링에 대해서 다 구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 친구에 대한 루트들은 전부 A에 대한 아이젠 밸류가 된다. 이건 순서가 바뀐 거죠. 아이젠 밸류면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그 루트는 A에 대한 아이젠 밸류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추가되면서 그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K-리미터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 증명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보고요, 사실 안 봐도 돼요, 이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A가 좀 특별한 친구들에 대해서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고널 라이저를 한다던가 어퍼 트라이앵글 형태다던가 아니면 조던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중요한 거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항상 A를 대입하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요, 제가 내용을 뺐네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내용이 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MA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복소수로 잡는다면은 항상 인수분해를 끝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을 이제 이거를 리니어 텀이라고 부르는데, 리니어 텀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 차수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아이젠 밸류들도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차수들의 관계가 무조건 이쪽에 커야 돼요. 왜냐하면은 MA가 PA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차수가 더 높아야 된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저희가 예를 들어 숫자로 봤을 때 2의 3승과 5의 제곱이고 2의 4승과 5의 3승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숫자가 밑에 있는 숫자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지수만 보는 거죠. 그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PA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켈리엠에서 정리가 있다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 다항식에 행렬을 대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수 문제 또 살펴보면은 이 컴패니언 매트리스가 이게 컴패니언 매트리스거든요. 컴패니언 매트리스가 다른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잘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저희가 앞에서 어떤 거 살펴봤냐면요. 이 친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로니어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즉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개수들이 이 다항식의 그 개수들을 결정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가 이 원이 뭐 시클릭 벡터임을 보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정의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얘기일 거예요. E1 A2원 A 제곱 2원 쭉 가서 A의 n-1 2원이 베이시스가 된다. 이거를 아마 시클릭 벡터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하나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시클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건 당연히 나오는 게요. A의 2원이 E2예요. 그 다음에 A 제곱의 2원은 E3예요. E4고 A의 n 이거에 해당하는 벡터는 EN이에요. 그럼 이게 E1부터 EN까지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그건 베이시스가 맞죠. 그래서 시클릭 벡터가 된다 라고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미니멀 폴리노미얼과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일치하더라. 바꿔 말하면은 원래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PR이 디그리가 n보다 작으면 P의 A는 절대 제로가 될 수 없다 라는 걸 보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이나 생각을 해보면요. 그럴게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냥 바로 나오죠. E1 그 다음에 A2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베이시스가 된다는 소리는 이거를 제가 앞에 거를 I21이라 쓸게요. 그건 이제 제가 보일 거는 I부터 A의 n-1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를 보이면 돼요. 이제 이거를 보이면은 뭔가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그냥 정의대로 가야겠죠? 다 앞에다가 알파를 붙여요. 다 알파를 붙여요. 그래서 알파 n-1. 그 다음에 이게 제로 행렬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양변에 2원을 작용을 시켜요. 그럼 제로 행렬에 2원을 작용해봤자 제로죠. 그러면은 이 꼴은 이 친구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판단하는 꼴이 된 거죠. 근데 저 친구들의 베이시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 i들이 전부 제로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i부터 n-1 이 친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사실이 저희가 여기에다가 A의 N2원을 하면 이 친구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여기 대입한 식을 구해 보면은 미니멈 폴리노미얼 링이 딱 PAR이라고 하는 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빠르게 해석할게요. 이제는 리포넌트 오퍼레이션인데 여기가 사실 되게 좀 재밌어요.
재밌고 여기서 나오는 그 증명 방식들이 선대2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3.1을 보면은 닐포턴트 오퍼레이터라면은 아이젠 밸류는 무조건 0밖에 없다를 보여보래요. 이것도 오타예요. 올리예요. 그럼 일단 0이 아이젠 밸류인 거를 보여야겠죠? 근데 걔는 간단해요. 얘의 인덱스를 가져올게요. 얘 인덱스에 제가 K라고 하면은 T에 K-1에 X를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되는데 K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이 친구가 아이젠 벡터라고 주장하면 끝이에요. 저 친구가 아이젠 벡터가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다른 아이젠 밸류가 존재했다라고 하면요. 아이젠 페어가 존재했다고 하면요. 그럼 t에 x를 대입하면 람다 x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k번을 반복하면은 이게 k승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제로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인덱스가 k인 닐포턴트 엘리먼트니까. 근데 x는 논제로 벡터예요. 그럼 람다 k가 제로가 돼야 되죠. 따라서 람다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이젠 밸류를 갖는다 라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거기 이거를 이용해서 두 번째 거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인버터블 하다라는 거는 서포트 낫을 해보면은 싱귤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논제로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i에다가 t를 대입하면은 제로가 되는. 그럼 얘를 거꾸로 써보면은 t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x죠. 왜냐면 이게 ix를 작용한 걸 오른쪽 넘긴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 t에 대한 igen 밸류다. 그건 이제 이거에 대한 모순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근데 이 5.3.3을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5.3.4인데 얘는 인버터블 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역함수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역함수이다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얘를 증명했었냐면요. 임의의 m에 대해서 s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거는 s에 i 더하기 t라는 거를 대입했을 때 이 친구가 그냥 i라는 함수가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먼저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x 더하기 1에 x의 n승 마이너스 x의 n-1승 더하기 x의 n-2승 쭉 가서 마이너스 1의 n승, 이게 부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개하면은 이게 다 숫자가 하나씩 빠져야 되네요. 마이너스 n-1승 이거 전개하면요. 아마 이거를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잘 쓴 건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공식이 있죠. 곱셈 공식 중에. 얘를 그냥 함수로 갖다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인덕션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m 대신에 k를 대응시키면 되겠죠. 왜냐면 t의 k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것도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i 플러스 t라고 하는 거 인버터로 보이는 거를 하나는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해봤고요. 하나는 이 두 개의 문제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봤어요.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 한편은 이제 5.3.15 같은 경우에 A가 만약에 닐포턴트 오퍼레이터 행렬이면은 매트리스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디터미넌트가 1이다 라는 걸 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정리 중에 그 정리가 있어요. 닐포턴트 행렬이 있으면은 제가 베이시스를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있어요. x1 뭐 1 a의 x1 1 이렇게 쭉 가서 뭐 하는 것도 있죠. a의 s1의 1의 뭐 s1 x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잡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저희가 xa x 인버스 a x라고 하는 거를 구해보면은 조던 폼이 나오는데, 이 조던 폼이 대각선분이 제로인 꼴로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써도 되겠죠? x 인버스 i x 더하기 x 인버스 a x 이렇게 해도 디터미넌트가 안 변한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요, 그냥 이거예요. 이 친구예요. 그래서 같은 결과고요. 그러면 이제 이 j라는 행렬에 i를 더한 거에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소리죠. 근데 i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각선분을 1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죠. 그러면은 대각선분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1이다 라는 거는 이제 그 정리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게 아마 뒤에 더 있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n/n 매트리스가 있는데 모든 성분이 제로가 양수인 그런 행렬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절대 니포턴트가 될 수 없다로 보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얘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A의 E1이라는 행렬을 여러분들 K번 했는데 갑자기 제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발레 잡아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니포턴트가 될 수 없다 라고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 B가 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IJ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조건이 되면은 그때도 닐포턴트가 무조건 안 되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행렬이 곱해보면요, 이렇게니까 이렇게 네, 이 행렬이 제로가 돼요. 그건 닐포턴트죠. 근데 여행렬은 아니죠. 그래서 그 B에 대한 관련 예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조금 좀 달려볼게요. X가 파이나이트 디미션 벡터 스페이스인데 T가 리니어 맵이래요. 이제 TF 문제예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T가 닐포턴트면은 T가 싱귤러일까요? 반대로 T가 싱귤러면은 닐포턴트일까요? 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정답은 닐포턴트면은 싱귤러죠. 근데 싱귤러라고 닐포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딱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스, 이건 그냥 간단히 보죠. 이게 뭐냐면은 그 조던 캐노니컬 폼을 구할 때 순서를 이게 거꾸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를 구하고 곱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 반대로 x를 맨 앞에 두고 곱한 걸 뒤로 보냈을 때, 그랬을 때 조던 블럭은 어떠한 형태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선택 2까지 가신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별의별 희한한 그 매트리스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거를 빨리 하실 수 있으려면은 거꾸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블록 하나만 볼게요. 블록 하나만 보면은 여기가 람다가 나와야 되죠.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친구는 igen 밸류예요. 근데 그게 맨 뒤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라인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게 로어 트라이앵글로 바뀌는구나. 이게 아마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선대2에서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